저희 부부는 밀포드 사운드에 대한 여운을 간직한 채 테어나우를 떠나서 퀸스타운에 도착했습니다. 퀸스타운에서 3박을 한 후에는 와나카로 이동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퀸스타운과 와나카의 이모저모와 함께 저희가 라운딩한 두 곳의 골프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테어나우에서 퀸스타운으로 가는 길은 초반에는 뉴질랜드 드라이브 길에 익숙한 풍경이었다가 와카티프 호수를 만나면서 호수뷰 드라이브 길이 됩니다. 퀸스타운 숙소는 시내에서는 좀 떨어진 공항 근처 신축 콘도였는데요. 테라스에서 보이는 리마커블스 산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퀸스타운 도착 다음 날의 주요 일정은 글레노키 방향으로 와카티프 호숫가를 따라서 드라이브를 가는 거였어요. 호수뷰를 즐기며 갔는데요. 이날은 날씨가 흐려서 물색이 어제와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도로가 특히 짧은 다리 같은 데서 일방도로로 변하는데요. 이때는 우선권이 어느 쪽인지 사인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는 맞은편 차선을 주시하면서 지시에 따라 양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글레노키 가는 길에는 일방도로는 아니지만 길이 좁아지면서 있던 중앙차선이 없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길이 구불구불해서 맞은편 차량 오는 것도 잘 안 보이고요. 저희는 다행히 차를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마주칠까 긴장되어 아주 조심스레 운전했습니다. 주 목적지였던 글레노키 워크웨이 가는 길에 나인홀 골프장이 있어서 궁금해서 아무도 없는 골프장을 좀 둘러봤어요. 제대로 된 라운딩을 할 컨디션은 아닌 듯 했는데요. 그래도 경치도 좋고 그린피가 워낙 저렴한 만큼 그냥 야외에서 샷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도 같아 보였습니다. 글레노키 라군을 따라 걷는 산책길은 아주 평평하고 덱이 깔린 곳이 많아서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며 평화롭게 걷기가 좋았습니다. 곳곳에 벤치나 포토 스팟도 잘 꾸며 놓았고요. 아기자기하게 많이 해놨네 이런 거를. 산책을 1시간 정도 한 후에 이젠가드 룩아웃까지 드라이브를 가서 호숫가로 내려갔다 왔어요. 여기도 반지의 제왕 촬영지라고 해서 유심히 둘러봤습니다. 앞에 산에 폭포도 보였고요. 다리 아래로는 저 멀리 설산도 보였습니다. 돌아 나오는 길에는 글레노키에 있는 제너럴 스토어에 잠시 들렀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들렀던 곳 어디에도 화장실이 없었어서 고민이 됐었는데 여기서 그 고민을 해결하고 갔습니다. 이 가게는 카페와 베이커리를 비롯해서 관광기념품, 신발, 옷, 가방, 책, 장난감, 충전기, 식료품, 꿀 등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가게였고요. 이 근방에서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었어요. 저희는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사람 구경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퀸스타운 쪽으로 돌아왔는데요. 퀸스타운은 인구는 3만이 안 되지만 연간 방문객은 300만에 달하기도 하는 남성 관광의 메카예요. 그런 만큼 주변 지역에 루치, 온천, 제트보트, 번지점프 등 여러 액티비티가 있어요. 저희는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어서 다 스킵을 했고요. 그래도 퀸스타운 여행 리뷰에 절대 빠지지 않는 포그버거는 한번 먹어봐야 할 것 같아서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여기 와 온 것 중에 가장 많다 사람들.
아유, 사람 많다 했더니 폴그버거 앞이네. 아 이게 네, 역시 사람이 많았습니다. 엄청 사람 많네. 남편은 주차를 하러 가고 제가 내려서 줄을 섰는데요. 주문들은 생각보다는 길지 않아서 15분 정도 걸렸어요. 직원이 메뉴를 미리 나눠줘서 시간 낭비 없이 주문이 원활하게 진행되더라고요. 저희는 점심은 피크닉으로 이미 먹은 터라 간식으로 대표 메뉴인 퍼그 딜럭스를 하나 시켰고 오징어 튀김도 같이 주문했어요. 문제는 음식 나오는 시간이었는데요. 주문 후 40분이 걸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좌석이 몇 개밖에 없고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거려서 정신도 없고 해서 근처 호숫가로 들고 가서 벤치에서 먹었습니다. 일단 둘 다 맛은 확실히 있었어요. 버거는 양도 푸짐해서 나눠 먹었는데도 결국 그날 저녁은 못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1시간을 기다릴 가치가 있었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스입니다. 그게 맛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이렇게 퀸스타운의 필수 코스가 돼서 다들 줄을 서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 궁금증이 풀린 후에는 바로 옆에 있는 퀸스타운 가든에서 가벼운 산책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골프 라운딩을 했어요. 퀸스타운 근방에는 유명한 골프장이 여러 대 있는데요. 다들 그린피가 상당히 비싸고 또 어떤 데는 아주 프라이빗해서 외부인을 받지도 않고요. 저희는 도착 다음 날에 밀브루 골프클럽에서 라운딩을 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날 일기예보가 좋지 않아서 일단 글래노키 드라이브를 갔었어요. 그 다음 날은 저희가 생각했던 코스 라운딩이 불가라서 고심하다가 좀 떨어진 곳에 있는 크로멜 골프클럽으로 라운딩 장소를 정했습니다. 크로멜은 비교적 플랫한 링스 스타일 코스였고 부분적으로는 한참 공사 중이어서 흙먼지가 좀 날리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주변 경치와 코스 레이아웃도 좋고 페어웨이 컨디션도 훌륭했습니다. 그린도 큰 편에 잔디 관리 잘 돼 있었고요. 스피드도 좋은 편으로 2.6 정도로 느껴졌어요. 저희는 10번 홀부터 돌게 됐는데요. 코스 참 좋다고 얘기하면서 공을 치다가 11번 홀 어프로치를 하려는데요. 그린키퍼가 작업을 하고 있어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18번 홀을 치러 갔는데 뭔가 낯이 익더라고요. 아까 11번 홀로 알고 친 게 18번이었던 거죠. 낯선 골프장에서 셀프 플레이를 하다 보니 이런 일도 있었네요. 그린키퍼 입장에서도 18번 홀에 왜 벌써 사람이 왔을까 의아했을 것 같았습니다. 크롬웰은 코스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날 바람 때문에 라운딩을 즐기지는 못했어요. 뉴질랜드가 어딜 가도 바람이 많긴 한데요. 이날은 저희가 겪은 가장 심한 바람 중 하나였어요. 바람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그냥 빨리 18홀을 마치는 게 목표가 됐을 만큼 정신없이 바람과 싸우며 라운딩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계곡 급류와 거기에 세워진 작은 발전소도 구경했어요. 또 에러타운 골프클럽에 들러서 차 한 잔을 하며 코스를 잠시 구경했는데요. 여기도 바람이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라운딩을 생각했던 밀브룩에도 들어가서 진입로를 돌면서 차에서 둘러봤는데요. 멀리서 봐도 코스가 좋아 보여서 라운딩을 못한 것이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퀸스타운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다음 날은 근처의 유명한 휴양지인 와나카로 향했습니다. 이날 와나카 골프클럽 라운딩을 염두에 두고는 있었는데 아직도 관광지 코스에 대한 불신이 좀 남아있어서 일단 가서 보고 정하자는 마음으로 갔어요. 9시 반쯤 도착했는데
코스가 기대 이상으로 아주 훌륭해 보였어요. 태어나오 골프클럽도 좋았지만 거기와는 다른 차원의 골프장으로 보이더라고요. 빈 티타임은 오후 3시에나 있고 2인조와 조인으로는 10시 40분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조인 플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나카 골프클럽은 골프 NG에는 없고 이메일로 예약을 해야 되는 곳이라 예약 상황을 모르는 채로 왔었는데요. 방심했다가 하마터면 라운딩을 아예 못할 뻔했더라고요. 와나카는 코스 관리 상태가 아주 우수했고 레이아웃도 플레이하기에 적절한 난이도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웃코스는 언듈레이션이 좀 있었는데요. 비교적 완만해서 트런들러 끌기에 무리는 전혀 없었고요. 그린은 좀 작은 편으로 스피드는 2.5 정도로 생각됐습니다. 나이스 버디. 경치도 와나카 호수 뷰가 있는 홀이 많았는데요. 그 뒤로는 또 설산이 보여서 더 멋졌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라운딩했던 코스 중에서 제일 상급 코스였던 곳이 클리어워터 골프클럽이었는데요. 와나카는 바로 그 다음 순서쯤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전략적인 플레이가 필요한 코스였는데요. 조인 플레이한 동반자의 덕을 봤습니다. 특히 그중 한 분은 티샷 에이밍 방향이나 해저드까지의 거리 등 샷 전략에 필요한 설명을 자세히 해줘서 도움이 됐습니다. 또 공도 적극적으로 같이 찾아주고 제가 빨리 칠 수 있도록 벙커 정리까지 도와주는 등 아주 친절 그 자체인 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2인 플레이를 할 때는 플레이 속도가 빨라서 아주 부지런히 따라다녀야 하는데요. 넷이서 플레이를 하니까 페이스 조절이 되어서 저는 여유가 생겨 더 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라운딩을 하고 클럽하우스에서 늦은 점심을 간단히 먹고 와나카 호수로 향했습니다. 와나카 호수에는 아주 유명한 나무가 있어요. 해시태그 와나카 추리라고 호수 안에서 나무가 자라는데 사진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 나무거든요. 막상 가서 보니 좀 뻔했다는 리뷰도 봤는데요. 전 기대가 없었어서 그런지 직접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작은 나무 한 그루인데 모양도 예쁘고 물속에서 자라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게다가 뒤에는 설산 배경까지 있어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희가 갔던 11월 말에는 관광객이 너무 붐비지 않아서 좋았는데요. 여름에는 여기가 완전히 사람들로 넘쳐난다고 하니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국립공원들을 많이 거쳐왔거든요. 북섬에서 통가리로 국립공원을 봤었고 밀포드 사운드는 휘오르랜드 국립공원의 일부였고 다음 일정으로는 마운트 쿡 국립공원 방문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와나카 근처에는 마운트 어스파이어링이라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쪽을 본격적으로 갈 시간은 없지만 근처에 마운트 어스파이어링이 보이는 뷰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길이 너무 좋았고요. 왜냐면 안 보인다 그랬잖아. 이게 또 돌아가면 보인다 그랬거든. 저건가? 약간 1시 반 방향인데 그걸 것 같아. 그게 완전히 웅장하고. 뷰포인트에 내려서 아닌가 보고 봐. 갔는데요. 사실 이 중 어떤 게 진짜 마운트 어스파이어링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중에 하나였겠죠? 어쨌든 와나카는 저희가 일정에 넣을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크게 기대가 없는 장소였는데요. 막상 가보니 골프장, 호수, 드라이브길 모두가 정말 너무 좋아서 기억에 많이 남는 장소였습니다.